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TV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저도 좀 바빴습니다. 이번에 출판사와 어떤 책을 하나 내기로 했거든요. 그 책 내용은 바로 이제 다름 아닌 디톡스에 관한, 요즘 해독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해독에 대해서 어떤 책이 해독이란 무엇인가, 해독의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해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해독인가, 해독을 좀 한의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오늘 좀 정리를 마친 것은 이제 봄에 대해서 봄철에 많이 먹는 음식들의 해독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이제 조만간 한 두세 달 사이면은 충분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책이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그 여러 자료도 같이 방송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이제 역시 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 우리 독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몸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독소들에 독에 의해 가지고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독소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온 세상이 모두 오염의 천국인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독소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독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독소는 이제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우리 주위에 독소가 많죠.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모든 것이 이제 독소, 또 우리 먹는 거에 대한 그런 독소들,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어느 부위에서 오는 것일까? 를 먼저 본다면은 이제 크게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 또 이제 코로 들어오는 거, 또 이제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그런 독소가 있고요. 또 이제 인체 내의 대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 순환되는 그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독소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에 들어오는 독소가 먼저 입으로 들어오는 거요. 이것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음식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토질오염 등으로 오염된 독소에서 자라난 그런 식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연적인 식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염된 것을 찾으려고 해도, 가공된 거, 어떤 공장에서 나온 걸 찾으려고 해도 없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널려 있는 것이 이제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분업화되면서 이제 식품도 이제 공산품화 같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를 보자면은 이제 어떤 식품을 가공해서 이렇게 먹는다면은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음식은 풍부해지지만 인체 내에는 많은 독소를 먹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예를 본다면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 과자, 이런 소세지 같은 걸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이 있는 것이 뭐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화학 조미료라든가 산화방기제, 착색제, 발색제, 조미료, 감미료, 향료, 또 이제 팽창제, 강화제, 유화제 등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으로 이제 가공된, 식품화된 그런 식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상황에서는 독소는 필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폐로 오는 독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요즘과 같이 이제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런 그 호흡을 통해서 오는 독소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제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득소를 인해 가지고 항상 그 우리 몸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만성화돼 가지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폐기관이가 약해 가지고 예민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그 공기를 도시 속의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금방 폐에 영향 증세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관한 거, 이런 것은 일단 우리 특히 이제 그 농촌, 산골보다는 이런 도시 쪽에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는 그 대기 중에 공기 중에서 산소를 우리 몸에 들여보내고 몸속에서 생성된 이 이산화탄소라든가 혈액 속에 어떤 나쁜 독소 같은 거를 이제 폐를 통해서 배출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이제 잘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폐가 촉촉하고 순환이 잘 돼야지 이제 몸 안에 들어있는 오염된 물질을 같이 배설을 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가 건조하다든가 열을 많이 받는다든가 순환이 안 되면은 몸 안의 독소 배설이 잘 안 됩니다. 폐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독소가 배설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죠. 대기 중에 그 독소 물질이 폐의 모세혈관을 타고 쉽게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담배를 피운다든가 자동차가 많은 그 배기가스가 많은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옆에서 가스를 많이 마신다든가 황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세집증후군의 원인 물질 같은 것,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일본에서와 같은 방사능들이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두 이제 폐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들어오는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부로서도 독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보통 피부는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어떤 외부의 침입을 막아줘서 몸에 안 들어오게 하는데, 이런 피부도 이제, 혈액 속의 이제 오염물질을 이런 피부는 이제 혈액 속의 오염물질을 이제 피부의 땀샘이나 모공을 통해서 배설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가 피부의 기능이 잘 원활하게 오므렸다 막았다 이렇게 잘 한다면 이제 우리 몸의 독소를 효율적으로 배설을 하고 독소를 외부의 독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부에서는 이제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가 되는데요. 어떤 파스를 붙인다든가, 이런 금연 패치를 붙인다든가, 뭐 약을 바르다든가 하는 경우에 모두 다 이제 그 약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우리 몸에 나쁜 성분들 그런 것들도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품이나 이제 어떤 세제나 샴푸나 린스 등과 같이 합성 계면 활성제 등도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좋다고 영양 크림이라고 많이 하는데 잘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독소를 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독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되면 어떤 성분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독소가 생기게 되죠.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과 같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다든가, 크레아틴이 만들어진다든가, 호소 등도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 물질 있죠. 우리 몸에 산소를 들어오면 이제 항산화
산화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또 이제 신장에서 배설이 안 되게 되면 요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독소들이 쌓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어떤 먹는 음식이 배설이 돼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나가는 경우에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과식을 하는 것도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혈액이 소화를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배설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를 많이 배설을 못해서 이것이 많이 다시 역류되는 그런 영향도 있게 되죠. 또 이제 운동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팔다리 근육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몸 안에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몸 안에 영양분이나 지방이나 혈액 속에 보관하면 이제 독소로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많이 활동을 해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 이제 몸에 쌓이게 되고 쌓이는 것이 이제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또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역시 그 독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을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의 성분이 순환이 안 되면서 어혈과 같은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경우 이것이 화독이나 열독으로 되면서 몸에 영향을 주게 되죠. 어떤 잠재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이것이 역시 이제 병을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죠. 변비가 생김으로써 이제 대변을 하루에 한 번씩 배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대변 속에 대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 몸 안에 재흡수가 돼서 몸 안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도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물을 먹었을 때 먹은 만큼 쇠소변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피부로서 땀으로서 배설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먹은 거에 비해서 천지하게 적게 배설이 된다면은 이 수분도 물도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부으면서 부종이 많이 생기고 간 기능도 안 좋아지고 심장에도 안 좋아지면서 혈압도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소에 대해서 독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데는 입으로 들어오고 또 코로서 호흡으로서 들어오고 또 이제 피부로서 들어오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을 대사로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과식을 한다든가 운동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변비가 생기는데 이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질 체형 건강 기부 위해서 몸에 독소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